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이수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 어떤 거 꼽아오셨습니까?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일단 1위 분야가 환경입니다. 환경요? 네, 지난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도 1위였거든요. 환경 분야가. 네. 정말 이상기후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지난주 키워드가 장마전선이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번 주는 두 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일단 호우경보고요. 예. 아시겠지만 참 지난주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많은 분들이 출근 때도 고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었죠. 뭐 사망도 있었고 네, 각종 맞습니다. 재상 피해도 발생했었던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번 폭우가 중부 지역에 집중되다 보니까 한 기간 동안에 평균 270.4mm의 비가 내린 경기도 내에서도 8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 주택 침수, 차량 침수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도 참 힘겨웠던 한 주인데 그 바로 뒤에 또 다른 키워드가 하나 더 붙었어요. 바로 폭염입니다. 폭염. 네. 네, 그러니까 참 비 오자마자 또 폭염 오는 게 참 안타까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네. 특히나 최근에 이제 그 엄청난 찜통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을 이루시지 못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나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도 폭염포가 오랜만에 이렇게 빠르게 있다 보니까 모든 분들이 도대체 이거 날씨 왜 그러는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가 이 코너를 통해서 네. 이제 환경에 대한 키워드들이 작년에 계속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위기다, 지구적인 위기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는데 정말 그런 것들이 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좀 드는 1위 키워드였습니다. 지금 7월 초인데요. 어떡해요? 한여름 다 나야 될 것 같은데 몇 참. 달을 이렇게 좀 무더위 속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일단 좀 비를 뿌린다고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요. 네. 좀 일단 지켜보고 보기로 하고요.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 주제 정치 분야고요. 키워드는 의장 선출입니다. 이제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 지 이제 35일 만에 본회의 열어서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한 것이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서 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미뤄졌었던 여러 가지 이제 해결해야 되는 일들 이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국회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 이제 5월 29일 이후로 국회의장단도 상임위 공백 사태 발생한 지 35일 만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의장단 합의 선출로 이제 국회 정상화 물꼬는 텄지만 여전히 민생국회 정상화까지는 난관이 좀 적지 않아 보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3위 주제는요? 네, 3위 주제가요. 문화 분야인데요. 네. 문화가 요즘 뜨거워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2위 분야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 주에도 3위인데 이번 주도 음악 분야입니다. 근데 또 새로운 키워드들이 좀 나왔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첫콘 그리고 막콘 이거 어떤 건가요? 이거는 줄임말을 대충 알 것 같으세요? 첫 콘서트 네. 마지막 콘서트 맞습니다. 네, 옛날에 파크로 이런 마지막 콘서트도 있었지만 그런 건 아니고 뭐냐면 콘서트를 보통 하면 한 번 하지 않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이돌 콘서트를 한다. 그럼 그 몇 회, 최소 10회, 5회 이렇게 하면 이제 첫 번째 하는 콘서트,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하는 콘서트, 또 마지막에 하는 콘서트, 첫 콘, 막콘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한 번 보는 것도 참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매도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예매도 어려운데 또 이걸 그럼 언제 볼 것이냐를 갖고 이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콘서트인데 네. 첫 콘을 볼 거냐, 중 콘을 볼 거냐, 막 콘을 볼 거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글들이 또요. SNS에 좀 올라오고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일단은 첫 콘은 첫 번째 콘서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장점이 뭐냐면 일단 스포를 받을 염려가 없다. 요즘엔 콘서트도 워낙 이제 셋리스트부터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일단 스포를 받을 염려가 없다. 그리고 또 나도 떨리고 가수도 떨린다. 그러니까 서로의 떨림이 있고 네. 가수가 엄청나게 설레서 이제 신나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네. 이런 것들. 근데 단점은
동선이 꼬이거나 무대 조명 등 자잘한 실수가 있다. 그리고 어수선하고 가수도 조금 정신없어 보일 때가 있고 스태프들이 막 정신없어 보인다. 이런 게 이제 첫 콘의 장단점이라고 하고요. 네. 이제 중콘, 중간에 하는 콘서트는 장점은 이제 동선 실수가 보완돼서 안정적이고 스태프들이 좀 노련해졌는데 묘하게 첫 콘, 막콘에 비해선 관객 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듯한 느낌이 있다. 이런 거고요. 단점은 온갖 스포를 이제 워낙 스포일러를 많이 당했다. 네. 그래서 이제 보기 전까지 모든 SNS 끄고 가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콘서트 가고 그다음 또 중간 콘서트 또 가면 보통 가수의 멘트가 거의 비슷하다고 해요. 그러다 네. 보니까는 똑같이 겹칠 때마다 재방 보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마지막 콘서트, 막콘은 그럼 장점. 일단 마지막이다. 더 이상이 없다. 그래서 콘서트를 100번, 1000번 해도 마지막 특유의 감동이 있고 가수가 많이 운다. 그리고 이제 첫 콘, 중간 콘서트 실수를 다 피드백을 해서 완성도가 높은 편이다라는 거고요. 단점은 이제 스포를 안 당하기가 어렵다. 이미 다 나왔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콘서트 날 감정 소모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뭐 이런 건데요. 심지어 이걸 갖고 유튜브 영상까지 있더라고요. 네. 첫 콘이 낫냐, 막 콘이 낫냐, 막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뭐 서로에서 자기의 취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뭐 첫 콘이 좋다, 막 콘이 좋다 하는데 결론은 올 콘이 가장 진리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모든 콘서트 보는 거죠. 모든 콘서트를 다 다른 위치에서 봐서 정말 나의 팬심을 보여주는 뭐 이러한 첫 콘, 뭐 막콘 이런 콘서트 키워드가 이번에 좀 뽑혔습니다. 김덕진 소장은 어떤 네. 콘을 제일 좋아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네. 뭐 물어볼 필요가 없겠네요. 저는 이미 그래도 답을 말씀하셨네요. 아니 그래도 막콘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마지막 콘서트는 진짜 끝까지 가서 뭐 앵콜을 가기 때문에 일단 가수분들이 목 쉴 걸 걱정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미 네, 제가 그래서. 물어볼 것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나오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거 아닌데 어쨌든. 자, 다른 문화 키워드가 있다면서요? 네, 다른 문화 키워드 도서 분야에서 나왔고요. 키워드는 서울광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서울시가 지난 2달 동안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야외 도서관 행사인 책 읽는 서울광장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면 서울시 이제 지난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매주 금요일 토요일 이틀씩 서울광장 잔디밭에 야외 서가 독서 공간 등을 조성한 거고요. 시민 누구나 서가에서 책을 가져다가 당일 잔디밭에서 읽을 수 있게 했지만 네. 책을 반납하지 않아도 제재하는 규정을 두진 않았다고 해요. 그랬는데 이게 2달 동안 이렇게 실험을 했는데 네. 총 3,000권의 책 중에서요. 분실이 딱 1.7%. 와. 네, 그러니까 52권만 분실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총 45,000명이 이 행사를 19번 동안 방문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45,000명이 책을 읽으신 건데 네. 그 많은 책에 대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딱 분실이 52권, 회당 분실 건수가 2.7권에 불과했다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이제 문화 시민들의 어떠한 성숙도가 높아졌구나라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러한 광장에서 책 읽는 모습들에 대해서 시민 대상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96%가 만족했다. 또 재방문 의사도 94%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책 읽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또 이런 더운 여름이지만 이렇게 야외에서 좀 자리 잡고 있다. 그런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 또 뿌듯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지나가요. 것 그 같습니다. 앞에 자주 지나가는데요. 네. 잔디밭에 네. 이렇게 푹신하게 이렇게 소파처럼 돼 있는 게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요. 네. 저도 한번 읽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분위기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7월 이제 7일에 또 상반기 행사를 마감한 북콘서트 또 한다고 합니다. 네. 자, 사회 주제는 어떤 겁니까? 4위 주제는 스포츠 분야고요. 키워드가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키워드는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네. 이 고척 스카이돔이 프로야구 이 키움 히어로즈 홈구장인데 키움 히어로즈가 최근에 이 불가사의한 돌풍을 불러일으키면서 분석된 키워드예요. 왜냐하면 이 키움 히어로즈가 흥미로운 게 팀 타율이 꼴찌거든요. 예. 근데 6전 전승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어디서 나오느냐? 그러게요. 네, 투수력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점수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승수를 쌓아 올리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게요. 키움이 원래 올 시즌 처음만 하더라도 잘해봤자 중위권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 키움 히어로즈가 항상 매해 시작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좋은 선수들이 이제 어떤 구단의 사정 때문에 다른 곳으로 팔려나가거나 아니면 이적하거나 이런 네네.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도 또 이것도 좀 어려운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필승조의 또 계산, 또 관복의 관리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불가사의하게 계속적으로 승수를 일으키다 보니까 과거 2014년에 넥벤저스라고 불릴 정도의 막강 화력으로 돌풍을 일으켰었던 키움이 올해는 또 투수력을 바탕으로 이 KBO 질투 선두주 차지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들이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야구 키워드 하나 더 있는데요. 아마 이 선수 이제 지금은 이미 이제 KBS의 해설위원이 되셨지만 네. 잊지 못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바로 박용택 선수입니다. 네네. LG 프랜차이즈 스타이죠. 박용택 선수가 이제 팬과 동료들과 함께 특별한 은퇴식을 치른 것인데요. 이 선수 참 별명이 풍성합니다. 뭐 용암택, 찬물택, 눈물택 등등등의 다양한 별명을 가지고 있고 LG에서는 프랜차이즈 스타죠. 왜냐면은 2002년 리그에 입소해서 지금 이제 끝까지 줄무늬 유니폼만 고집한 것인데요. 네. 19년간 프랜차이즈 스타의 마지막을 예우했습니다. 이제 등번호 33번을 구단 역사상 세 번째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고요. 네. 근데 안타까운 거는 LG가 90년과 94년에는 리그 우승을 했는데 이 박용택 선수가 있었던 19년 동안 우승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승 반지를 못 차지한 것에 대한 좀 아쉬움들도 좀 이제 후배들에게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우승 못하고 은퇴한 게 얼마나 아쉬운지 선수 때는 잘 몰랐다. 하지만 이제 우승 반지 대신에 여러분의 사랑을 이제 가슴에 끼고 은퇴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스포츠 분야에서 여자 배구가 또 키워드에 올랐어요. 네, 여자 배구가요. 이제 언니들이라는 키워드가 좀 나오는데 언니들 없는 한국 배구가 사상 초유의 전패 탈락을 기록한 것인데요. 이제 세계 랭킹 19인 한국이 지난 한국 시간 3일 불가리아 소피아에 이제 아르미치 아레나에서 열렸던 2022 국제배구연맹 발리볼 네이션스 3주차 예선대회 중국과의 경기에서까지 지면서 처음 이제 이 리그가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나서 승리는 물론이고 승점 1점도 없이 탈락하는 불명예를 좀 떠오게 됐습니다. 작년에 열렸던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4강 신화를 썼었는데 세대 교체라고 하는 것들 또 이제 과도기에서의 좀 이러한 최악의 성적표가 나오다 보니까 향후에 그 여자 배구에 대한 좀 걱정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 상황에서 김연경 선수가 다시 한국에 복귀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은근 또 이제 김연경 선수에 대한 바람도 있지만 또 세대 교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5위 주제는 5위 주제는 사회 분야고요. 키워드 임금인데요. 최저임금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올해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5% 오른 9,620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너무 높다. 한쪽에서는 너무 낮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5위 주제로 임금이 뽑혔습니다. 네.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참 뭐 저희가 앞서도 인터뷰했지만 물가 문제 때문에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앞으로도 걱정이네요. 이래저래. 자, 이슈 이수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